앞서 그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축구협회 사위원님의 회장이 성공하셨죠. 무려 131표 차이로 2위와 어마어마한 득표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 축구하면 또 국민 모두가 축구협회 개선을 좀 많이 바라지 않았었습니까? 개혁과 변화 많이 간절히 바랐었는데, 정작 협회는 개혁할 생각이 없는지 스포츠 공정위원회 또한 불공정의 상징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회장께서 28일 날 그 대의원총회 열었었죠. 그래서 공정위 관련해서 개혁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질타를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한체육회는 향후 있을 스포츠 공정위 구성에서부터 좀 더 공정한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대한체육회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의 기관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공정위가 좀 공정하게 구성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도출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정위 개혁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고요. 이 공정위 지난번 공정위 구성이 보면 마치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처럼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체육계 전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저는 약간 공정위가 심판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포츠 공정위가 불공정에 대해서 워낙 말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선임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장 본인이 선임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 장기 집권까지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한 기관이나 개인이 공정위에 군림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 그 있으십니까?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 대한체육회 그리고 문체부 그리고 체육계 유관기관을 지정해서 각 기관이 할당된 인원을 지정해서 구성하는 방식으로 좀 변경하고, 이 해당 내용으로 위원회 규정을 변경할 것을 좀 논의드리고 싶고요. 즉 위원 선임 방식을 기존 방식처럼 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 문체부랑 대한체육회 포함해서 대한변호사협회나 체육기자연맹, 체육학회 등 지정해서 각 기관이 할당된 인원만큼 위원을 좀 지정하여 공정위를 구성한다면 개인이 공정위를 군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체육계 비리로 인해서 국민들이 공정위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지금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깨끗한 공정위 모습을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공정위 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이 대국민 공개 검증이나 국민 심의제 등을 거쳐서 체육계 신뢰를 좀 제고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면에 물론 청탁이라든지 그런 단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약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이 공정위 구성에 있어서 문체부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아까 좀 전에 건의했던 것처럼 이 각 단체가 할당된 인원만큼 위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좀 변경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검증받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아니, 저는 뭐 굉장히 그 의견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체육회에서 좀 그런 안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네, 네, 저희 문체부도 뭐 추천할 수 있으면 추천하고, 네. 뭐 언론이라든지 또는 사법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기관에서 추천자들 받아서 뭔가 이렇게 좀 구성이 되면 훨씬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존의 체육계가 워낙 뭐 정치화에 함께 하다 보니까 정치화됐었고, 좀 시급한 부분은 이 대한체육회장 체제하에 이 누적되어 있던 퇴행을 좀 우리 신임 유승민 회장께서 확실히 개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정위를 떠나서 이 스포츠 윤리센터 네네. 강화에 관해서 장관님께서 좀 더 그 기관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시겠다 말씀 주셨는데, 현재 보면은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할 당시에 인권 교육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네. 일단 체육회장한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2019년 이후에는 개편되지 않은 15분짜리 영상 교육이 다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현재는 스포츠 윤리센터 홍보 영상 1분짜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예. 근데 보통 보면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대기업에서는
이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미 이수시에는 부서 평가 반영된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는 제재 조치가 있는데 이 대한체육회는 현재 이런 시스템이 없죠. 제재 조치라는 게. 예. 그리고 이 지금 시스템 보면은 우리 얼마 전에 대한체육회 지도자 간담회를 열었을 때 지도자와 선수 간의 인권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선수 관련된 인권에 대해서는 점점 더 강화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도자 관련돼서는 사실 지도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회도 인지를 하고 있고 좀 가면 갈수록 지도자들도 좀 더 행복한 어떤 그 지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저희가 장치를 좀 마련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권 교육 자체가 잘못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도자와 선수 간의 마찰이 매우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개선돼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본 의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계 그 비리 제보센터 아시죠? 그 제보센터에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성폭력, 폭력 그리고 인권 총 120여 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최근 성관계 유포 영상이 퍼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제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또한 체육회장께서 좀 더 빠르게 움직여서서 좀 조치를 이게 선제적 예방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고요. 또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장관님 체육계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윤리센터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그리고 법정 의무 교육임에도 불구하는데 이수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다라는 게 저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징계보다도 예방이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장관님 말씀처럼 기능 강화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승민 대학 회장님 그 우리 체육인으로서 정말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스포츠 강국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선수를 위해서 인권도 강화되고 추후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 안 되기를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장관님, 우리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만큼 대한체육회랑 문체부가 장관님께서 함께 협력해서 인권 교육에 관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주시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리센터는 조금 좀 그동안에는 뭔가 권고의 수준으로 끝났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우리 관계자들과 논의를 해서 아마 좋은 방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또한 징계가 우선이 아니라 예방이 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그래서 공정위 관련해 가지고 잠깐만 짧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정위는 철저하게 정말 그 외부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공정하게 운영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국민 추천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은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정위를 빨리 구성해야 되는 이유는 집행부 구성 전에 연임 신설라든가 정관 규정을 공정위를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절차가 소요되는 부분들은 좀 다소 좀 지금 현실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공정위가 구성되는 최대한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위원장님 저 이따 오후 네, 네. 먼저 좀 쓰겠습니다. 예.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스케이트 매우 좋은 성과를 따고 왔습니다.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 포함해서 총 12개 메달 획득하고 왔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가장 핫한 우리 태능 빙상장 관련해서 이전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장관님 그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고 장관님께서는 문체부에서 직접 관할할 부서를 신설해야 된다고 입장까지 밝히셨는데요. 이제 며칠 뒤에 그 유네스코 방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뭐 비공개로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고요. 협상 대안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될 것이 있는지 예측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지금 뭐 전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고요. 네. 예, 또 알려 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네. 하여간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결과를 나중에 보고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내에 방문할 예정이죠. 네, 얘기는 네,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유승민 회장님
대한체육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고 유산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디테일한 부분을 언급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을 수는 있지만은 뭐 수일 내로 방문하는 유네스코와 만나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네. 어떻게 저는 뭐 의원님과 같이 태릉선수촌에서 20년 넘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체육 시설들도 정말 유산으로서 좀 잘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정부에서 예산 3억 받아서 타당성 조사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타당성 조사를 했었는데 전 회장 내부 결정으로 인해서 1억 7천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사업을 중단했고요. 이 과정에서 예산이 1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까지는 솔직히 말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회장 혼자서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 사업을 다 중단했다는 것 자체는 준비하고 있던 그 후보 지역 단체에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장관님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선수들이 빙상 종목은 우리 또 동계 게임에서 가장 메달 획득을 많이 하는 효자 종목인데 이 선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부분을 좀 빨리 개선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우리가 유네스코 방한 전에는 타 지역을 후보지로 정했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유네스코가 방문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와서 갑자기 유네스코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장관님께서 좀 강단 있게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승민 회장 또한 앞으로도 이 예산 헛되이 사용 안 하고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아주 슬기롭게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스케이트장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결정해 주는 게 예산을 더 낭비 안 하는 게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와 관련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국제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본 의원실로 그 자료를 좀 정리해서 보고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빙상장, 태릉 빙상장 문제는 사실은 뭐 쇼트트랙이라든지 피겨는 지금 현재로도 다른 링크가 있어서 괜찮은데요. 거기는 이제 400m 스피드 스케이트 링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네.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난번에 왜 중단을 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9개 지자체가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중단에 연기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중단되고 지금은 그냥 무산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현재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책임은 전 회장이 져야 되겠죠. 뭐 지금 뭐 그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